네, 오늘도 제 옆에 있는 성종 기자가 미리 염불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을 만나서 올해 주목할 섹터가 무엇인지 그 많은 얘기 중에 거기에 더 관심이 갔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에 보니까 기업 분석을 5분 만에 끝내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라는 제목으로 또 있어요. 네이버도 있어요. 네. 네이버에 뭐 예를 들면 저걸 기업이라고 생각, 닥터스탁을 딱 치면 거기에 종목 분석이 딱 있어요. 네.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 책에 네이버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들어가시면 이제 위쪽에 업종이 나와요. 이 회사 무슨 업종이다. 뭐 닥터스탁이니까 뭐 의류 업종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대주주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대주주 지분이 너무 낮으면 안 좋아요. 대주주 지분율은 좀 많은지, 그 유통 주식 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에 이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아, 그러면 이 회사는 이런 회사구나. 이 정도는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이제 일일이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주린이 분들은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개는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상담 받아본 그런 종목들의 대부분은 이 영업이익이 대부분 적자예요. 적자 나는데 모르고 그냥 투자하시더라고요. 근데 적자인데 개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세요. 네. 4년, 5년 적자, 5년이면 상폐예요. 근데 상폐당하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떡하니. 네, 주린이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결정을 하자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보다 보면 가장 그런 부분에서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좀 괴리가 있다고 느끼는 업종이 바이오 쪽이 약간 바이오도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좀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는 적자라는 건 대부분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어떤 바이오 기업은 주가가 막 10배씩 가요. 적자인데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이고 5년이면 상패인데 그런 기업들 중에 6년째 적자 난 기업도 있어요. 근데 바이오는 그 기술 특례라 그래가지고 상장할 때 특례 상장한 기업은 그런 조건이 면제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예외인데 어쨌든 바이오도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은 지금 임상을 하잖아요. 임상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뭐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적자예요. 그러니까 적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딱 투자를 하실 땐 영업이익 적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괜찮은 겁니다. 네.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대신에 재무 구조는 보셔야 돼요. 이 회사가 현금은 얼마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부채가 많고 현금이 적으면 나중에 임상할 때 유증 아니면 또 금융계에 차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CMO는 그 이제 수주 받아서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당연히 흑자 나야 됩니다. 그래서 CMO 하는 업체들을 보실 때는 일단 실적은 좋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수주잖아요. 네. 여러 업체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았는지, 세 번째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제약사들 있잖아요. 그냥 영업해서 돈 버는 기존 제품 판매에서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야 됩니다. 매출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지. 왜냐하면 그 회사 중에 일부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있지만 안 하는 신약 개발을 안 하는 그런 일반 중견 제약사는 반드시 기존에 나왔던 제품 가지고 이게 판매가 잘 돼야 돼요. 연 부장님께서 올해 좀 주목할 섹터와 종목을 그래도 한번 좀 정리를 요약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저는 두 가지로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5년, 10년 이상 계속 성장할 섹터. 그러니까 경기와 상관없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에서 탈출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안 좋았다가. 그 두 가지로 올해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구조적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반도체 앞으로 많이 쓰일 거고,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전장 부품 회사들 이쪽도 좋고, 건설업종도 구조적으로 한 최소 1, 2년 좋아질 것 같아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이제 좀 풀어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권업종도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후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걸 딱 봤는데, 그린 산업 하는 회사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녹색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 또 녹색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녹색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업체들, 이거는 1, 2년짜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아까 제가 주도주 얘기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이 뭐 2, 3년 동안 10배 갔다 그랬잖아요. 녹색 산업에서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제 시작이니까. 그다음 한 가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그 구조적 성장은 아니지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안 좋았던 섹터들 중에서 올해 좋아지는 거.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항공주들 같은 것도 좋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백화점을 되게 좋게 봐요. 백화점은 코로나 영향에서도 좀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고 있는데도 그래도 코로나 피해주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장품. 네. 화장품도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마스크 쓰니까 화장을 대부분 기초 화장을 많이들 하시는데 기초 화장이 아니고 이제는 색조 화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이제 수요 회복도 화장품에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섹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저 화장품 쪽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예. 더마가 뭐냐면 피부 미용이에요. 피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주름 개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올리브영의 판매 데이터가 나왔어요. 화장품이. 근데 당연히 색조 화장품은 되게 안 좋았고 기초는 좀 플랫했는데 유일하게 고성장한 게 50%나 성장한 게 더마 코스메틱 제품은 혹시 이런 섹터는 조금 피해라라고 말씀하실 수 피해라. 있다면. 예. 저는 이제 솔직히 좀 제가 약간 저는 이제 대부분 지금 섹터들 중에서는 나쁘게 보는 섹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워낙 유동성도 좀 풍부하고 하니까 그런 섹터들은 좀 나쁘게 안 보는데, 근데 조금 이제 안 좋게 보는 섹터는 일단 그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걸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주주분들. 두 번째는 여행주도 조금 좀 그래. 그러니까 여행주가 안 간다는 건 아닌데,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여행주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아니 벌써 코로나 다 끝났어요. 얘네들은 그 코로나 이전을 다 회복했더라고요. 근데 여행사는 패키지를 많이 가야 돈을 버는데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예전처럼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과거처럼 구조적으로 성장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주가가 하반기에 좋아질 걸 너무 빨리 반영한 것 같아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조적 성장 종목, 코로나19 탈출 종목에 나눠서 무슨 뭐 쪽지게 가해선처럼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